자, 한국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도 심각하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 및 동포 간담회가 다음 주 목요일 26일입니다. 다음 주 26일에 워싱턴 DC 인근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인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국 부정선거 관련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전 중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아마 오후에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회, 부정선거 보고회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는 데 오랫동안 노력해 왔었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 그리고 조기 대선 선거 이거 무효다 해가지고요,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KCPAC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특별히 이용돈 PD가 제작해서 한국에서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특별 상영됩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상영되는 거 아마 이날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화 배급사인 루디아코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에서 상영될 다큐멘터리가 지난번 한국에서 상영됐던 다큐멘터리를 보완한 것이라고 합니다.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이것이 아마 다큐멘터리 2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루디아코프의 홍미란 대표가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때 6.3 부정선거 증거가 포함된 24분 분량의 영상을 유력한 각국 외교 라인에 공유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미국 쪽에 이번 달 6월 30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2시간 분량의 영화의 전체 영상을 상영하신다고 하여 영어 자막 및 화면 퀄리티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의 작품,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다큐멘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영회 하는 데 와서 직접 관람을 해주어서 특히 더 화제가 됐었죠. 이 영화를 제작한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국민 영웅으로 좀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돈 PD는 사실은 이것이 부정선거가 정말 있는 걸까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입장에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있는 거였구나라고 확신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2020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수모를 겪고 4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리고 다시 재기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미국 땅에서 상영이 된다. 야, 기대 만빵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는 2분짜리 영상 상영한다. 그거 상영하기인데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아마 조만간에 기금모금 캠페인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5일 타임스퀘어에서 전광판에 한국 부정선거를 알리는 영상 상영하는 거 30분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어줄 계획인데요. 이 영상 상영하는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게 성사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24일 날 뉴욕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26일 날 워싱턴 DC에서는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정선거 보고회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6월 30일 연방의회 건물에서 다큐멘터리가 또 한 번 상영이 되는 겁니다. 연방의회 건물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은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의원들, 정치인들 혹은 로비스트들 상당히 많이 와서 상영을 볼 수 있겠죠. 지난 한국 조기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문제가 국제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되겠다. 다음 주 한 주간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국제 여론화되는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자, 이와 별개로요, 이용돈 PD의 다큐멘터리를 미주 각 지역에서 상영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달라스, 시애틀, 애틀랜타 등 여러 지역에서 상영에 관심을 지금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큐멘터리에 영어 자막을 붙여서 각 지역, 원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각 지역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도록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이면 미국 각지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좀 아낌없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지금 뭐 청년들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자유의 날개라는 팀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Fight for Freedom,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의 날개라는 청년단체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Make Kore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전국민 릴레이 행진을 개최합니다. 이미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20일, 한국 시간으로 20일이죠.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1일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겠네요.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21일, 오늘은 이제 대구, 그리고 22일은 대전, 24일은 인천, 그리고 25일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서울로 갑니다. 이러한 행보를 하게 된 이유는 6.25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6.25 전쟁,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하고 서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스케줄을 잡은 것이고요. 왜 부산에서 출발하느냐? 결국 낙동강 전선 최후의 보루였던 부산에서 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날개 측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6.25 최후의 보루 부산에서 시작하는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50년 나라가 무너지고 모두가 절망했을 때 부산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버텨낸 이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는 다시 그 출발선에서 일어선다. 이 청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부산에서 다시 시작해서 대구, 대전 거쳐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 상륙작전 하고 서울 수복하겠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번 집회에는 장재현 박사, 강석정 건국 우남회 회장, 그리고 김병준 교수, 김성진 교수, 서석구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그리고 옥은호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 이재봉 교수, 이하상 변호사, 하범규 교수 등등등 그동안 부정선거의 실체를 지적하고 알리려고 애써왔던 많은 유력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행진입니다. 행진. 예. 행진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더 효과가 크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6월 20일에 이미 부산에서 했고요. 자, 대구에서 21일, 그리고 대전에서 22일. 자, 인천하고 서울은 제가 포스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인천하고 서울도 24, 25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 릴레이 행진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뉴욕 스퀘어에서 맨하튼 스퀘어, 뉴욕 스퀘어에 뭡니까? 뉴욕에서 상영이 된 이 전광판 영상. 자, 뉴욕에서 이 전광판 영상이 상영이 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집회, 서울 집회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 예. 과거에는 마치 보수주의자들 그러면은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저 할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태극기나 흔들고 있고 저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태극기를 지켜주신 어르신들의 고마움은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는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꼴통 보수들이 이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구나.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친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이 대한민국 땅에 적용하려고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다 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거 가만히 집안에서 참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계엄을 접으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길거리에 나와서 으쌰으쌰 하던 분들이
진짜 행동을 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머뭇거린 것이 있었죠.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자칫 잘못했다간 다칠 수 있다, 조심스럽다, 다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족했던 거죠. 준비가.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이제 여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도 상당히 가열차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3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밝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국민 공식 선언문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대선 부정선거 이슈를 국제 여론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서명서 링크는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해당 기사,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부정선거 국제사회에 알리자, 이 기사가 있죠. 이 기사에 보시면은 이 링크가 있습니다. 서명서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국민 서명운동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 서명운동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정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 대국민 서명운동의 성명서 내용이 저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재명의 당선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첫 문장 자체가 화끈합니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선거는 결코 국민의 진의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적 사유들을 들어서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첫째,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비정상적 투표 결과 격차, 이른바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본투표에서 뭐 55대 4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사전투표에서 뭐 50대 50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느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벌어지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근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더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런 결과를 보았다. 제외투표 어떤지 아십니까? 제외투표 받아와가지고 각 지역의 투표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한 투표는 제 고향인 충청도, 제 주소지인 충청도에서 가서 개표가 되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외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한국으로 보내졌을 때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가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국 거의 다 제외 투표는 온통 다 파란색으로 결과가 나오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런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전산 조작 및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정황, 이런 거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한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영상 여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국제선거감시단의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선거감시단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몰스탄 전 대사가 그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워룸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 조직이다. 선관위는 범죄 조직이다. 예. 모스탄 대사는 국제사법대사였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형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배넌한테. 나는 이 표현의 무게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 조직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선거감시단과 민간 전문가들의 전국적 제보. 이 제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해킹된 SKT망. 자, 2020년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가짜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게끔 해주었다.
자, 대한민국은 SKT가 해킹을 당해서 전 국민의 정보,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카카오톡의 임원진 중에 중국 텐센트 쪽의 임원이 들어와 있다. 결국 중국으로 카카오톡의 개인 정보들이 다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 비밀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LG U+를 이용을 해서 혹시 화웨이가 자사의 칩에 박아놓은 첩보 장치를 통해서 LG U+를 가지고 해킹을 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들을 쫙 가져갔을 가능성.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요것만 싹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킹을 당했을 때, 대규모 해킹이 벌어졌을 때 언론들은 뭐에 집중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금융사고 벌어지면 어떡하나? 내 은행 구조 안전한가? 여기에만 집중시켰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죠? 해킹에 의해서 피해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피해 사례가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개썰라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은 그걸 가지고 가짜 투표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도 했던 짓이니 한국에서는 늘 못하겠느냐. 훨씬 더 가까이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책임 방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방기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죠. 조사를 받아라 하는데 조사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지들이 무슨 제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국민의 정당한 투표 참관과 감시 방해. 이거야말로 심각한 겁니다. 정당한 감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감시 활동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윽박 지르고 구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들 저희가 본 적이 있죠. 상당히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아니 나 지금 방금 받은 투표 봉투인데 여기에 이미 투표용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자작극이다. 그런 누명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거 가지고. 선관위의 섣부른 자작극 발표. 이거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저희가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수용 봉투가 배부된 사건이 투표 사무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알려진 건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투표 사무원 실수였는데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 됐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면 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A씨의 신고로 회수용 봉투 안에 있던 B씨의 기표용지가 공개되면서 둘 다 무효표 처리가 됐습니다. 무효표 처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그 두 명은 투표권을 빼앗긴 겁니다. 선거 담당관의 실수로. 그런데 선거 담당관은 저 사람이 자작극으로 꾸민 일입니다라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얼마나 괴팍하게 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이 한국 부정선거를 제대로 좀 알리자라는 이 성명서에 보면은 이런 요구사항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6월 3일,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대선 결과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즉각 실시해달라. 국제사회가 조사해달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당선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초대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국제감시하에 다시 실시할 것.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감시를 해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이 아니죠. 이제 다시 한번 대선을 치르게 해달라. 이전 대선은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실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요, 기사에서 이 서명서 링크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제가 2번을 일부러 반복해서 놓았으니까 참조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지금 부방대 활동 저희가 상당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정말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